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해 그 무식해가 시국 그때 또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멜로 담당 황대리 나오셨습니다. 네 영화미생 표준입니다. 인권 담당 백안동입니다. 자꾸 이렇게 미는데 큰일 났다. 스릴 담당. 네, 스릴 담당.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이 아프네요.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자, 후원 회장님의 마무리. 저 이제 녹음의 맨 끝이니까. 네. 후원 회장님의 마무리로. 도대체 몇 시간째 녹음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퇴근하고 와가지고. 목이 아파요. 앵벌이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더 그럴듯한 후원 멘트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나는 영화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제 참, 손석희 앵커의 100분 토론을 참 재밌게 봤거든요. 보면서 되게 스릴이 있었던 장면은 뭐냐면, 어찌됐든, 성향이 어찌됐든, 다 전문가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툭 찌르면, 물론 준비는 해왔겠습니다만, 우리의 녹음 환경과 그들의 녹음 환경이 별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의 내공? 패널들의 내공과 그들의 전문성이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오고 가는 담론들 사이에서의 고민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국에서 가장 모두가 첨예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을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학문적인 그런 베이스가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시고, 승진도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들이 다 쌓여 있구나. 그냥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막 희열이 느껴지고 너무 재밌고, 그냥 막 좋아서 막 방방 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반년 지나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처음 맞이하는 건데,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금방 끝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길게 하면 저렇게 쌓여갈까? 만약 10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뭐라도 그래도 쌓여있지 않을까. 그런 전문성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좀 뭔가 남들이 들었을 때도 유익함을 넘어 어느 정도 영감도 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길게 돌아왔어. 길고 길게. 짧고 임팩트 있게 하란 말이야. 다 하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후원 계좌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컨텐츠와 캐릭터가 좋으면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 찾는 데도 많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 없이 대충 날로 먹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책임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후원을 요청하는 멘트들이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 그때 동참해 주십사. 그 동참하게 되는 첫걸음으로 후원 계좌가 후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무언가 동참해 주십사 부탁드릴 때 또 기꺼이 와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녹음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김프로가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폭스캐쳐입니다. 폭스캐쳐. 베넷 밀러 감독의 2014년에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2015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한 폭스캐쳐. 사실은 이제 영화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혹시 못 보고 지나간 명작들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주요 배급사들을 쫙 뽑아놓고
거기 배급사들이 배급했던 영화들 중에서 이제 괜찮은 영화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배급했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트럼보 할 때 했던 그린나래. 네.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이제 수입한 건데. 저희가 애정을 한번 표현한 적도 있는. 그린나래, 영화사 진진, 뭐 N9, 뭐 요런 데들은 이제 주로 예술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예술성이나 작품성이 짙은 작품들이 많고 그 외에 이제 4대 배급사나 직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잔뼈가 굵은 곳들에서 했는데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쭉 찾아가지고 보는데 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스타워즈를 9개를 보는 바람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이번 주에는 제가 마스터 2012년에 개봉했던 토마스 앤더슨, 폴 토마스 앤더슨.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이제 마스터 2012년작 네. 그거하고 베넷 밀러 감독의 폭스캐쳐 2개를 봤는데 네. 시네마스타를 챙겨서 들으시는 분들이면 관심을 갖거나 네. 보실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으실 걸 예상하면서 그런 영화 위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주에 예매율 1, 2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보고 싶은 영화들을 보는 그런 여력이 잘 안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폭스캐쳐가 개봉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못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도 26,000명인가 밖에 안 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장르 영화를 기다고 봐도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네. 영화를 뭐 서스럼 없이 추천할 수 있을 법한 영화인데 이런 영화를 앞으로 놓치고 갈까봐 걱정이 돼서 보고 싶고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도 빠짐없이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1년에 한 300개 이상씩은 이제 개봉이 되는데 네. 그 중에 뭐 며칠 걸었다가 내려가는 영화도 많고 그렇죠. 좋은 영화 수입해가지고 실제로 못 걸고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야 영화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영화 좋아해서 챙겨보는 사람들이 볼만한 영화 네. 네. 누군가는 이거를 좀 골라서 찾아주는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하는 생각도 좀 있어서 적절히 섞어가지고 조금 할 생각이고요. 저 1년 베스트 저희가 꼽고 난 뒤에 네.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저희 베스트는 말면서 저희랑 많이 겹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진짜 아차 싶고 놓치고 아예 언급도 안 한 영화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죠? 다가오는 것들 맞아. 이 포함 안 된 건 아쉬워요. 스포트라이트가 끝까지 안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라던가. 그러니까 뭐 영화 워낙 많으니까 나름 그래도 작은 영화들도 한다고 했음에도 놓친 영화들도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뤘으나 우리 시간이 아까워진 영화들도 있고 네. 뭐 라우더 된 밤주라고 차마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것들이 같이 비슷하게 개봉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참 뭐 그런 네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래서 그 새해 들어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영화를 한 편씩 소개하자. 브런치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네네. 하루에 한 편씩. 엄청 쓰시더라. 솔직히 쉽잖아요. 쉽지 않아. 장난이 아니죠. 네. 그리고 그걸 봤는데 네. 요거는 괜찮겠지 하고 봤는데 엉망인 거거나 기대에 못 미친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차마 올리기가 좀 애매해요. 까야죠. 그럼 좋은 걸 또 찾아서 봐야 되니까 네. 이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좋은 영화 찾아가지고 보고 네. 뭐 하는 게 재미있어서 네. 브런치에 오시면 짭시형이라고 짧고 쉬운 영화 리뷰 네. 해가지고 제가 짧고 쓰고 있습니다. 쉬운 영화 리뷰. 진짜 요즘엔 진짜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보고 남기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계신데 네. 괜찮아요?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김프로님을 후원해 주시면 재채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내서 네. 뭐 그거를 막 일과 시간에 하기보다 그러니까 주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뭐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에 아니면 뭐 그냥 정말 노는 시간 이런 시간을 하루에 2시간은 짜투리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도 짭시형이라고 정한 게 네. 이걸 생각해가지고 길게 적으면 평론가처럼 적으면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죠. 쉽게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짧고 쉽게 쓰자. 그리고 리뷰 차원에서 쓰자. 네. 그래서 총평, 스토리, 연기,
추천 요렇게 딱 4개로 해서 아주 짧게 데이트 활용도. 네. 데이트 활용도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적는 걸로 이제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십시오. 구독해 주시고 네. 브런치 오셔가지고 김프로를 검색하시거나 짭시영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브런치는 어디에 무슨 플랫폼이에요? 앱이에요, 앱. 다음 카카오, 앱.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글 쓰는 사람들 모여있는, 작가들 모여있는 그렇군요. 앱인데. 네. 약간 그럼 그게 뭐 네이버 파워블로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게 그게 옮겨간 되면 거죠. 그쪽으로. 약간 모바일에서 글쓰기 최적화된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브런치에서 짭시영 뭘 시키는 게 맞냐? 찾아주시고 후원해라, 뭐 눌러라, 뭐 좋아요 눌러라, 뭐 구독해라, 뭐 하여튼 재밌게 쓰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네. 무슨 얘기하다 지금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출판사분들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폭스캐쳐는 폭스캐쳐 얘기하고 레슬링 하는 형제들과 네. 억만장자 존 두폰이라는 사람 그 3명에 대한 얘기예요. Do you have any idea who I am? Some rich guy calls you on the phone. I want to speak with you about your future. 그래서 스티브 카렐, 스티븐 카렐, 스티븐 카렐과 마크 러팔로, 채닝 테이텀. 네, 이렇게 3명이 이제 나오는 영화인데 네. 나머지 사람들은 뭐 비중이 많지 않아서 이 3명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3명이 아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살벌하게 하죠. 그리고 연기도 훌륭하고 연출도 특별히 과장하거나 뭐 특별히 이렇게 막 부각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그냥 담담하게 쭉 그 사람들의 감정선을 쭉 따라가는 식으로 이제 연출을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이 보진 않았는데 개봉했을 때 다들 본 사람들끼리 그거 봤냐고 그러면서 되게 좀 약간의 동지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저도 간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극장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온 것 같은 느낌. 네. 같이 있다가 옆에 있다가 너무 눈치 보면서 위축돼 있으면서 추위를 살피다가 나온 것 같은 피로감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느꼈었는데 제 주변에 이걸 본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받고 올 정도로 되게 몰입감 있는. 저는 보고 나서 여기 입고 나오는 유니폼들이 되게 눈에 띄잖아요. 네. 배급사에서 그냥 홍보 물품으로 이 티셔츠를 나눠줬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영화를 보기 전이라 별로 관심 없어서 그냥 극장에 저희 뭐 회사에 돌아다니길래 뭐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못 받았는데 영화 보고 나서 너무 갖고 싶은 거지. 추리닝이? 네. 맨투맨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인데 그거를 수소문해서 파는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이제 프로파간다였어요. 네. 뭐 얘기했던 뭐 그때 포스터 잘 네. 만드는. 그래서 그걸 연락해가지고 뭐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일로도 뭐 엮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뭔가 이 영화의 잔향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아주 대충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형제가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인데 84년도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이에요. 네. 형이 거의 동생을 보살피다시피 하고 형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 네. 동생은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형제끼리 이렇게 운동을 매일같이 하면서 그 88년도 서울올림픽 네. 또 그 중간에 있는 뭐 세계선수권대 이런 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억만장자 존 두폰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집으로 좀 와라. 전용기를 보내겠다. 네. 뭐 전용기 타고 가가지고 헬기를 타고 저택에 내리니까 다 시설이랑 만들어놨는데 일로 와라. 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 팀 꾸려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거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왔죠. 나중에는 형도 오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있으면서 올림픽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이제 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인데 네. 이제 그래서 억만장자가 이제 한 명을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명을 죽이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실화여서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결국 그 억만장자는 복역하다가 교도소에서 이제 사망. 죽고요. 뭐 그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네. 줬다고 하고 동생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화에 출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디에 넣어줘? 그 체중 재는 사람.
동생이 중간에 이제 체중을 재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체중 재는 사람으로 나와요. 개최하기 전에 막 살 빼고 그게 실제 그 동생이구나. 실제 동생이 출연을 했는데 그 체중 재는 사람으로 나와요. 동생의 체중을 재는 사람으로. 그리고 뭐 이제 실제 부인이 굉장히 많이 저거를 도와줬대요.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마크 러팔로가 쓰고 나오는 안경. 그거는 실제 안경이래요. 그 죽은 형의 안경이구나. 쓰던 안경. 야, 진짜 섬뜩하면서도 좀 대단한 영화네요. 그 영화 모티브가 됐던 그 살인사건 자체는 결국은 모티브가 안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미스터리로 끝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코카인 중독이었다. 아니면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추정일 뿐이고 결국 명확한 모티브는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뭐 이 감독을 보니까 머니볼 뭐 이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카포티도 연출했고 카포티도 실화니까 그 실화도 범상치 않은 얘기거든요. 작가가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살인범들을 인터뷰해서 그걸 토대로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카포티라는 작가가. 인콜드 블러드인가? 그래서 그 책이 어마어마한 이제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야기를 찍었고 머니볼은 메이저리그의 파란을 일으킨 구단주의 실화를 또 찍었고 실화에 뭐가 있네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실화를 뼈리 과장하거나 꼬지 않고 담담하게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사실 저는 영화 볼 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로튼 토마토에서는 8.8을 나왔거든요. 그 작품성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봤고, 야, 진짜 재밌을 수 있겠다 하고 봤는데, 저는 사실 사건으로 쫀쫀할 줄 알았어요. 먼저 살인사건을 빡 보여주고,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 이런 걸로 이제 플래시백이나 이런 걸로 좀 보여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제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빗나가서, 그냥, 사건을 풀어가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심리와 관계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한 영화니까. 듣고 보니까 김프로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거 이유가 명확히 안 밝혀졌다고 했고 증언을 토대로 만든 영화잖아요. 저 이 영화를 보고 저러다 죽였구나 약간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들은 것을 토대로 아마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일들을 집어넣고 근데 거기서 이 인과관계를 만든 건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 전작들도 다시 살펴보니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을 이해하고 싶나 보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했을까.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다 보니 만들다 보니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뭐가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 저는 이 감독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건 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뭐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잘 만들면 이런 성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 실화를 그냥 옮기는 역할로만 해서 너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실화에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한 나머지 좀 과하게 의도는 좋으나 좀 과하게 묘사돼서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거나 때로는 그 실화 자체가 가진 이제 스토리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서 히말라야를 만들거나 뭐 이런 예가 있잖아요. 히말라야요? 네. 엄대장님 제가 되게 관심 있거든요. 히말라야가 되든가 뭐 그런데 이거는 실화를 충분히 옮겼고 그러면서 실제 얼마나 실제고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당사자들의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의를 얻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단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황으로 뭔가 이 사건을 풀어내서 보는 사람은 명확하게 오히려 더 실제보다 영화상에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되게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면 정말 감독 개인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재능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장르를
범죄 스릴러라고 생각하시거나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거는 그냥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내용만 언뜻 보고 네. 당연히 범죄 스릴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봐가지고 네. 오히려 조금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뭐 실망했다기보단 당황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나름대로 또 드라마가 주는 힘이나 뭐 아련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되게 깊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 일의 원인이 이러이러했댄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를테면 뭐 치정 살인 혹은 뭐 보험 사기 이러이러한 욕망에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친 거네. 얘가 범인이네. 하면 우리는 이제 아 그렇구나. 얘가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친 거네. 얘가 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이 정황을 다 알고 누군가가 범인으로 밝혀지고 범인이 죄값을 치른다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다 안다. 아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안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범인과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만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심연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네. 우리가 빡친다고 누구를 돌로 찍어 죽이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원한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래. 아, 근데 어떻게 얘가 체구도 작은 애가 얘를 죽일 수 있었대? 아, 이렇게 뭐 CCTV가 없는 데서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대? 그렇구나. 하지만 저는 안도되지 않거든요. 그 모든 정황과 증거와 결과를 알아도. 왜냐하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범죄 영화를 볼 때보다 이런 영화를 볼 때 더 무서운데, 잔혹한 범죄가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저한테는 없는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냥 계속 보자는 거잖아요. 보는 내내 되게 섬뜩하거나 네. 서늘하거나 한 기분을 느끼는 네. 경우가 좀 많았고요. 네. 뭐 실제로 웃을 때도 네. 배우들이 막 웃고 특히나 이제 스티븐 카렐이 웃을 때는 와 되게 섬뜩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물론 이제 배우들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네. 뭐 맡겨진 연출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열등감,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거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디테일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걸 또 잘 각자 캐릭터를 설명하는 걸로 잘 써서 네. 야, 이 사람 참 되게 연출 잘한다. 그런 생각 좀 들고. 저도 연출과 연기가 돋보였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동생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장면에서 형이 동생을 안도하게 만든 달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정말 성난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 정말 절대 진정시키지 못할 것 같은 상태에 또 그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형이 뭔가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달래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네. 이게 말로 이렇게 이걸 해결이 안 되는, 어차피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막 툭툭툭 치면서 네. 이 성난 황소를 조련하는 형이 달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호텔방에서. 네. 와, 진짜 그때 정말 무슨 사건이 진짜 터져 나가는 거죠. 막 막 동생이 형을 죽이고 막 난리가 나겠구나. 그러니까요. 싶은데 그 막 날성 감정에서 그 상황에서 이 방법 아니면 달랠 방법이 없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정말 툭툭 육체적인 언어로 네. 동생을 달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혀를 찼던 그런 네. 기억이 나네요. 그 영화 처음 딱 시작하면 마크 러팔로랑 채닝 테이텀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 한 명은 원스 혹은 헐크고 한 명은 그 스트립쇼 하는 영화 있었어요. 매직 마이크? 거기 주인공이었는데 채닝 테이텀이 아무튼 그리고 막 이상한 히어로물 나오고 물론 훈남이긴 하지만 이 둘이 레슬링 연습을 하는데 배우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쵸. 7개월 동안 특훈을 받았대요. 정말 그냥 너무 잘하더라고요. 실제 폭스캐쳐 팀한테. 우와. 네, 폭스캐쳐 팀이 거기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네. 해줬을 거 아니에요. 협조해줬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개월 동안 특훈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진짜 빡세게 해서 진짜 그 채닝 테이텀은 레슬링 선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와, 나 전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서 찾아보면서 안 건데 형이 마크 러팔로였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예 몰랐구나. 아, 진짜요? 볼 때는 생각도 못했고 마크 러팔로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 나한테. 지금 찾아보니까 수염 이렇게 막 돼서 저 얼굴도 좀 많이 분장을 한 것 같긴 한데 와 이제 알았어요. 머리 자르고. 이때까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막 유일무이한 마크 러팔로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진짜 잘해요. 스티븐 카렐은 40까지 못 해본 남자 뭐 이런 영화 주인공이잖아요. 코미디언이고. 그렇죠. 근데 빅쇼트 때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보고 나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제가 되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하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유를 보니까 코를 붙였더라고요. 네. 코가 되게 높아요. 맞아요. 이 영화의 억만장자 듀폰의 코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근데 그 코를 붙였더라고요. 분장이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야 정말 연기를 무섭게 해요, 무섭게. 그렇죠. 진짜 불꽃이 튀죠. 네. 우리가 또 잊혀진 배우를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아내 있잖아요, 아내 시에나 밀러라고 어마어마한 배우인데 네 연기 많이 안 나왔어. 그렇죠. 그 연기 엄청 잘하는데 아무튼 뭐 미처 껴들지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영화가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26,000명 정도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뭔가 좀 담담한 드라마, 또 깊이 있는 사람의 심연을 다룬 작품이 궁금하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근데 담담한이란 게 저는 약간 반대의 어떤 지점을 느끼는데 막 엄청 충격적이거나 파격적이거나 아니면 막 속도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조용하고 담담하다라고 이제 기쁨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보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온몸이 긴장되면서 볼 수도 있는. 갑자기 떠오르는 거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가 떠오르는데. 차분하고 조용한 영화잖아요. 그것도. 진짜 막 거의 뭐 이 칼 위를 그냥 걸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진짜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뭔가 막 속도가 이렇게 달려가지 않는데 총알이 내 뒤통수에 바로 뭐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가게 되는데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담하다는 거는 그 바라보는 태도가 담담하다는 거고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뒷골이 선을 하면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뭐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렇다고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산뜻한데 불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다룰 때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시나 밀양 같은 게 좀 떠올랐어요. 2000년 영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밀양보다는 근데 좀 밝지 않나요? 좀 밝긴 하죠. 근데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람들 생각이 좀 나고.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면 밀양 같은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종교 영화기도 하고 기독교가 전면에 나오는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회의론적인 시선도 있고. 근데 그 로케이션이 실제 교회가 있었을 텐데 거기 목사님이 엄청 많이 도와줬대요. 그리고 뭐 그 마을 주민들, 교민들도 도와주고 이 영화도 실제 폭스캐쳐 팀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올바른 애티튜드가 이런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 테니, 이걸 내가 잘 다룰 테니 도와달라 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그걸 알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그게 느껴져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면, 뭐 그게 좋은 면이든 좋지 않은 면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화, 잘 만들어진 영화여서 쫀득쫀득하게 스릴 있고 막 달려가고 막 유쾌하게 우당탕탕 하는 영화는 절대 아니니까. 전혀 아니네.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뭔가 작품성이 있으면서 뭔가 사람을 이해하는 좀 좋은 영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좋은 영화들 골라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것도 새해에는 종종 할 거고요. 화제작들 챙겨드리는 거는 계속 할 거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좋은 영화 보고 얘기하고 하는 시간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머리도 감고 해야 되고. 네. 아무튼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